한국 지하철 타다가 저는 서양 사회에 화가 났어요. 지하철이 깨끗해서 감동받았다 이런 기억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날 아침은 호주 브리즈번이었어요. 저는 출근하려고 아침 7시에 기차를 탔어요. 평소처럼 이어폰 끼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 옆으로 와요. 술 냄새가 확 났고 손에 담배가 있었고 제 옆에 딱 앉더니 제 어깨를 계속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왜냐면 서양에서는 기차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몸을 만진다? 그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발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찔러요. 아, 그거 한국 국기 아니야? 그거 한국 곳이 아니야? 너 왜 한국 편이야? 한국 사람들도 못 챙겼잖아.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순간적으로 비가 확 올라왔어요. 이게 그냥 저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나라, 제가 7년 동안 살았던 나라를 기차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얼굴 앞에서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게 안 나갔어요. 네가 뭘 안다서 그래, 조용히 해. 그렇게 말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한 정거장 전에 내려버렸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화났던 건 그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진짜 화났던 건 이런 일이 서양에서는 너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소리 지르고 누가 술 취해서 사람 건드리고 누가 담배 피우려고 하고 누가 사와도 사람들은 그냥 피하고 못 본 척해요. 왜냐면 다들 알아요. 기어들면은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에 저는 한국 지하철이 생각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 지하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도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이 많으면 지옥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2호선 타면서 숨 막힌다고 하고 강남역에서 사람 많은 건 짜증난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지옥철 안에도 이상한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대부분 그냥 조용히 서 있어요. 누가 담배 피워요? 누가 술병 들고 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시비 걸어요? 누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옆 사람을 몸을 만져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한국에도 이상한 사람 있어요. 완벽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아직 이상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서양의 많은 곳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또 시작이네.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짜증을 나는데 놀라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2017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지하철을 타고 진짜 충격 먹어서요. 첫날부터 느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람 많은데 공기가 달랐어요. 냄새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누가 내 가방을 노리는 느낌도 없고 누가 갑자기 뛰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도 없었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학생은 문제집 보고 직장인은 졸고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범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그 평범함이 사실 엄청난 사회적 성취예요. 저는 미국 LA에서도 살아봤어요. 거기에서 지하철을 타면요, 교통수단이 아니라 긴장훈련이에요, 여러분. 문 열릴 때마다 누가 들어오는지 보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도 쳐다보면 안 돼요. 호주는 LA보다 훨씬 낫죠.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브리즈번에서 아침 기차를 탈 때마다 계속 같은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약하지? 왜 공공장소에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이동할 일이 이렇게 운이 맡겨져야 하지? 왜 돈 많은 나라에서 기차 한 칸에 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렇게 많지? 이게 제가 화난 이유예요, 여러분.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도 지하철에서 힘들어요. 출근 시간에 진짜 힘들죠. 저도 출퇴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다들 피곤하고 사람 너무 많고 가끔 무례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한국 지하철에서는 아직 사회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이 손을 알아요. 완벽하게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좋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 기준이 아직 살아있어요, 한국에서. 그 기준이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봐요. 지하철 깨끗한 게 뭐가 대단해? 사람들이 조용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헨리야?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 많은 나라에서는 그 당연한 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매일 너무 익숙해서 몰라요. 안내 방송이 정확하고 환승이 빠르고 열차가 자주 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밤늦게도 혼자 탈 수 있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도 누가 뺏을까봐 몸을 긴장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요. 이게 선진국 광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은 큰 단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 7시에 출근할 때 내 옆에 누가 앉을지 무서워야 한다면은 그 사부님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 7시에 피곤해도 그냥 조용히 서서 갈 수 있다면은 그건 나라가 국민한테 주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가진 걸 제일 늦게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 살 때는 지하철이 너무 익숙했어요.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고 스크린도 와 있고 열차 시간 바로 뜨고 카카오맵 보면서 환승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어요. 근데 한국 떠나니까 그 모든 게 갑자기 모였어요. 아, 이건 그냥 별함이 아니었구나. 아, 이건 사회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였구나. 아, 내가 그 안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그걸 외국에 나가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말해요. 헨리야, 한국도 문제 많아요. 맞아요. 누가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 경쟁 심하고 사람들은 비건하고 집값도 미쳤고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저도 바보 아니에요. 근데 문제 있다고 해서 장점까지 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돼요. 한국은 자기 나라의 좋은 점을 너무 차갑게 봐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선진국이면은 다 이 정도 되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아니고, 여러분. 서양에서 살아보면 알아요. 돈이 많아도, 건물이 좋아도, 간판이 영어여도,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말해도 007서가 무너지면은 일상은 바로 불편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짜증이에요. 아, 오늘도 이상한 사람이었네. 오늘도 뭐 갈뚫고 있는 사람 있었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습관이 돼요. 기차 탈 때 문 옆에 서고 누가 가까이 오면 피하고 소리 큰 사람 있으면은 눈 내리고 가방은 앞으로 메고 휴대폰을 살짝 숨기고 괜찮은 척 하면서도 몸은 계속 긴장해요. 그렇게 살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남을 믿는 힘이 줄어들어요. 공공장소가 더 이상 우리 모두의 공간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공간처럼 느껴져요. 사회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무뎌져요. 누가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누가 쓰레기 버려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누가 약속된 선을 넘어도 괜히 말 걸지 마,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속으로는 불편한데 겉으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회가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회가 비건해도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최소한 기준을 지키는 나라를 봤거든요. 사람이 많아도 질서가 있고 다들 바빠도 서로 선을 넘지 않고 비건해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국식 긴장감과 배려를 봤거든요. 가끔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답답하다고 해요. 헨리야, 한국은 너무 눈치 봐요. 헨리야, 한국은 너무 남 신경 써요. 맞아요.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눈치가 완전히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해요. 아무도 남을 신경 안 쓰는 사회는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유가 공공장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너도 네 맘대로 해. 근데 그 사이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 손해를 봐요.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아이 데려가는 부모, 밤늦게 집 가는 사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왜 매일 참아야 해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피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사회가 문제 행동을 관리하지 못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 행동을 조절해야 돼요? 저는 그게 진짜 화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호주 브리즈번 기차를 안에서 그 사람이 제 어깨를 치고 한국을 욕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 저는 단순히 기분을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가 떠올린 건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출근 시간에 사람 꽉 찬 2호선.
다들 피곤해서 말도 없고, 누군가는 손잡이 잡고 줄고, 누군가는 조용히 음악 듣고, 누군가는 내린 문 앞에서 미리 서 있고, 그 복잡함 안에서도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 질서요.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냥 지하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 사회가 아직 붙잡고 있는 엄청난 자산이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한국 최고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쉽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철 힘들죠. 사람 많으면 짜증나죠. 저도 알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불평하면서도 알아야 돼요. 그 지옥철 안에는 다른 나라가 돈을 써도 쉽게 못 만드는 질서와 신뢰가 있다는 걸요. 그걸 지하철 회사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자체가 매일 조금씩 잡으면서 손을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는 감각으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의 진짜 재력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호주 브리즈번 기차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리면서 그걸 다시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일 밟고 지나가는 그 사회적 신뢰 바닥이에요. 그 바닥이 단단하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서 피곤해도 버티고 줄려 앉아있고 밤늦게 또 집에 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할머니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 바닥이 약해지면은 사람은 바로 예민해져요. 도시는 바로 차가워져요. 자유는 바로 비루가 돼요.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말은 그냥 간판처럼 남아요. 지하철 안에도 그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이고,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 보이고, 사회가 아직 자기 기준을 지킬 힘이 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다음에 한국 지하철이 너무 붐벼서 짜증날 때 한 번만 다르게 보세요. 그 꽉 찬 열차 안에도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어깨를 치면서 시비 걸지 않고, 대부분 그냥 조용히 자기 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그걸 별것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한국 지하철이 대단한 이유는 열차가 빨라서만 아니에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